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저 이탈리아 북부지방에 있는 피에몬테에서 나는 두 가지의 명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고도 또 달리 명주 이야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롤로와 바르바레스고 두 명주가 이 피에몬테에서 자랑하는 와인인데, 이 두 와인을 빚는 데 쓰이는 포도종이 바로 네비올로라는 포도종입니다. 해서 네비올로 포도종의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이어오는 포도종의 이야기의 순서로 계속해서 바통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레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사실은 와인을 마시고 다음에 이해하고 즐기는 이 하나의 과정에서 포도의 품종에 대해서 특성과 그 다음에 이 포도종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는, 즉 고향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은 한 걸음 더 깊게 와인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네비올로라는 포도종이 자라는 곳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방입니다. 사실은요, 이 네비올라가 가장 피에몬테 중에서도 번성하는 곳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고 두 이렇게 와인 산지입니다. 근데 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고에만 네비올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바로 이웃에 있는 로에로 일도에도 이 네비올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한데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랑게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랑게 언덕이 이 세 와인 산지에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비올로가 번성하는 곳은 바로 랑게 언덕이다. 그리고 랑게 안에 바롤로가 있고 바르바레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네비올로의 고향은 바로 랑게 언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랑게 언덕이 어떤 곳이냐 하는데, 제가 여기 두 차례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2000년 초에 한 번, 그리고 2000년 중반에 이 랑게 언덕을 보고 난 뒤에 참 정말로 이탈리아가 좋은 와인을 내는 그 나름대로의 때로가 있군 하는 공감대를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와인 리뷰에다가 적은 글이 있어가지고 하나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랑게 언덕은 피에몬테 중심 도시인 토리노에서 그리 멀지 않는 동남간에 자리한 알바시 주변의 언덕과 구릉이 바로 랑게 언덕이다. 이 언덕의 한가운데를 따나로라는 강이 관류하고 있다. 그리고 알바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 곳의 와인 산지가 자리하고 있다. 북쪽이 로에로, 남쪽이 바롤로, 그리고 동북쪽이 바르바레스코의 와인 산지다. 사실 이 랑게 언덕은 완만한 구름과 언덕이 서로 맞물려 이어져 흐르듯 펼쳐져 있고, 햇살이 쏟아지는 남양바디 그리고 온난한 대륙성 기후와 연간 800mm의 적정한 강수량, 그리고 이회질과 모래가 섞인 석회질 토양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명주를 내는 와인 산지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은 1980년에 이 나라 최상급의 카테고리 와인의 카테고리인 DOCG가 지정되어 있고, 2014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바가 있다. 네비올로의 고향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알바시 언덕인데, 이 포도종의 특성을 우리가 이름과 특질과 그 다음에 와인을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해서 네비올라는 이름이 있느냐 하는 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곳이, 랑게 언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늦가을에 이 포도밭 일대를 감싸고 내려앉은 짙은 안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안개에서 비롯되었다 해서 네비올라라는 말을 포도종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 네비올라의 그 어음이 비슷합니다만은 이탈리아어로 안개를 네비아라고 한답니다. 해서 네비아, 즉 그 안개가 내려앉은 포도밭의 형상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포도종을 네비올로라 했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흔히 쓰이는 정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와인의 특질은 어떠냐면 만생종이어서 껍질이 두껍고 수확은 9월 또는 10월 말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보라색이 배인 루비색을 띠고 숙성이 진행되면서 아주 밝은 이 석류 빛깔을 보인다. 그리고 여느 포도종보다도 탄닌이 넉넉해서 흔히들 까베르네 소비뇽, 말백, 따낙과 더불어 탄닌의 가족으로 부른다. 요 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추가할 말은 여러분들 와인을 마셔볼 때 가장 이 떫은 맛을 보이는 탄닌이 이렇게 듬뿍 배어 있는 포도종이 까베르네 소비뇽, 말백, 그리고 이 네비올라 플러스 이 타낫이라고 저는 남미 우루과이 일대에서 많이 나는 포도종인데 그 일대에서 나는 따낫이라는, 물론 고향 따낫의 고향은 프랑스였습니다만 지금 고향을 떠나서 아주 번성하는 곳이 남미의 우루과이입니다. 그 우루과이 일대에서 나는 타낫이라는 포도종을 합쳐서 4개의 포도종, 까베르네 소비뇽, 말백, 타낫, 네비올로, 이 4개를 가리켜서 흔히들 탄닌의 가족으로 부른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도종으로 갖고 와인을 담았을 때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탄닌이 짙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감이 아주 튼실하기 때문에 장기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숙성을 거치면 미묘한 부케와 벨벳과 같은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훌륭한 이 피니쉬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종은 희한하게도 다른 여느 포도종과는 달리 이 바룰로와 바르베라 그 다음에 로이로, 즉 다시 말해서 랑게 언덕을 벗어나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롬바르디아의 발테리나라는 곳에서 이 네비올라가 부분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향을 떠난 포도들이 온 세상에 널리 번져나가는 데 비해서 네비올라는 아마 이 랑게 언덕을 벗어나서는 별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랑게 언덕 안에서 명주를 빚는 네비올라가 자라는 곳이 바로 바룰로 마을입니다. 이 바룰로는요, 사실은 알바시에서 이렇게 타나르 강 쪽을 따라서 10여 킬로미터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자리하고 있는데 이 완만한 경사 그리고 이 중심 마을은 11개의 마을이 하나의 바룰로의 와인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심 마을은 바룰로입니다. 해서 이탈리아는 이 와인 산지를 지정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 마을을 내세워서 그 중심 마을을 이 와인의 브랜드로 하고 또 산지의 이름으로 대표성을 주는 데 비해서 저쪽에 베로나에서 보듯이 거기에는 발포리첼라가 있는데 그건 동네 중심 마을이 없습니다. 20몇 개 갖춰온 20여 개 마을들이 하나의 이렇게 더 넓은 발포리첼라 와인 산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산지가 몇 개 마을이 한데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산지로 지정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와인에 대해서 하나 제가 별칭을 말씀드리려면은 군왕의 와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와인 리뷰를 발간하고서도 이 군왕의 와인이 왜 군왕의 와인이라는 말이 나오나 하고 이제 쭉 그동안 역사적인 배경을 훑어보면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룰로 마을 안에 이 5개의 마을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중심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심 마을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에마뉴엘라 비토리아라는 국왕이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난 뒤에 1860년에 킹덤 오브 이탈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왕국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낸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군왕인데 이 군왕이 일찍이 이 바룰로 일대 말입니다. 자기의 영지를 갖고 있었고 그 영지를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줘서 와인의 산지가 된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와인 산지에 또한 다른 그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의 아들의 바롤로라는 와인을 빚은 이 오늘 세계적 명주로 발전시키는데 카부르 백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왕국의 베토르 에마누엘하고 같이 이탈리아 통일에 헌신했던 분인데 이분도 일찍이 자기의 영지, 선친의 영지가 이 바롤로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나중에 이탈리아 왕국을 만들고 난 뒤에 와인을 외국 손님한테 접대할 때 그건 당연히 자기들의 영지에서 가온 와인을 했을 거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군왕의 와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바롤로 마을에서 나는 즉 와인 산지에서 나는 네비올로 종으로 갖고 와인을 빚었을 때 이 기본적으로 이 바롤로 와인은 몇 년을 숙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오크통에서 무조건 2년 이상은 숙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숙성한 와인을 바로 이렇게 병입을 해서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고에 또 1년간 병에 병입한 상태로 숙성의 과정을 거친다 해서 최소 3년을 숙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이 바롤로 와인 가운데 리제르바가 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리제르바라는 것은 리제르바. 이건 좀 더 장기간 숙성했다는 것인데 각각 1년씩 추가로 숙성을 시켰을 때 리제르바를 붙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명주의 하나가 바르바레스코인데 이탈리아 이 피에몬테에서 피에몬테를 벗어났어도 이탈리아 명주를 이야기할 때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는 늘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바롤로 이야기하면 다음 바르바레스코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르바레스코가 바로 바롤로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해서 이 와인이 아마 명주로 발전하는 것은 비슷한 때로와 여건에서 출발했기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바르바레스코는 바롤로보다는 조금은 험난한 과정으로 명주의 반열에 오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롤로는 군왕과 재상이 포도밭을 갖고 있어서 일찍 이렇게 알려졌겠지만 바르바레스코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르바레스코는 초기에는 자기들 그 밭에서 나오는 네비올로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바롤로에다 넘겼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브랜드가 없고 그리고 명성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헌데 이 바르바레스코를 새로이 이름난 와인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은 1894년에 이 마을에 농경학자 도미치오 카바차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농사짓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르바레스코의 그 네비올로도 바롤로와 못지않게 훌륭한데 왜 포도만 수확해서 부가가치를 잃어버리냐 하는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마을의 그 생산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최초로 바르바레스코 그 동네 이름을 하나 따가지고 바르바레스코 와인을 빚었는데 이것이 이제 명성을 얻으면서 나중에 궁극에 가서는 바롤로와 쌍벽을 이루는 명주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그리고 네비올로 포도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이렇게 와이너리한테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또는 네비올로 빚은 와인을 있으면 여기에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활용을 하겠다 했더니 네 곳에서 와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차례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인들이 다 훌륭한 명주입니다. 그리고 이 명주들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와인이 좋은지를 한번 마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지아코모 페노키오라는 와인 생산자가 빚은 바롤로입니다. 이 지아코모 페노키오라는 이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체크를 해봤을 때 이분이 빚은 와인이 네비올로가 나는 것은 아까 11개 마을 가운데서 가장 일찍이
이름을 얻었던 몬포르테라고 해서 몬포르테. 이 몬포르테에 있는 포도밭에서 수확한 네비올로를 갖고 빚었다 했으니까 막 그것은 분명히 명주의 반열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지아코모 페노키오 이 양반이 처음으로 와인을 빚은 것이 186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몬포르테 그 마을 안에서도 또 이렇게 프리미엄 포도밭으로 이렇게 아마 나누어진 것이 부시아라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이렇게 책에 보면 부시아가 훌륭한 프리미엄 비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시아 등지에서 나는 포도를 갖고 이 와인을 빚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와인의 양조는 네비올로 100% 그리고 슬라보니아 오크 통해서 30개월 숙성을 시키고 와인의 테이스팅은 아주 깊은 루비 색상을 띠고 자두와 감초, 그 다음에 부드러운 탄닌과 기분 좋은 이 산미의 균형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카테고리는 DOCG 이탈리아 최상급의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유통사는 수입 유통사는 비노 파라다이스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와인의 그 브랜드는 네비올로 달바 베르나르디나로 된다. 네비올로 달바 베르나르디나. 제가 아까 랑게 일대에서는 네비올로가 더 넓게 이렇게 생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롤로와 바르베르스코에 직접 이렇게 DOCG를 받지를 못하고 그 이웃에 경계에 있는 랑게의 포도밭에서도 훌륭한 네비올라가 나는데 이 두 번째 와인이 알바나 혹은 바르바레스코의 브랜드를 갖지를 못하지만은 알바의 네비올라라 해서 베르나르디나에서 수확한 포도로 이 와인을 빚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르나르디나는 대단히 바롤로하고 이 경계 지점에 있어가지고 훌륭한 포도가 수확되는 곳인데 특히 이 네비올로가 유명한 것은 1930년에 처음으로 체레토라는 분이 이 와이너리를 설치하고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2세가 되는 브루노 형제가 이 포도밭을 아주 제대로 이렇게 아마 일군 것 같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1986년 와인 스펙타클에서 브루노 형제를 가리켜가지고 바롤로 브라다스라고 표지에 장식할 정도로 대단히 아마 널리 익히 알려진 명가의 한 카테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는 DOC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와인 계층의 두 번째 계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와인을 가지고 오는 수입 유통사는 신동 와인입니다. 세 번째 이 와인은 바롤로가 아니고 얘는 바르바레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개의 와인 가운데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그 다음에 알바 이 3가지의 다른 브랜드인데 다만 하나는 이제는 바르바레스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타시올로는 아마 대단히 큰 규모의 포도밭을 갖고 일찍이 랑게 일대에서 와인을 빚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간 한 600만 병을 낸다 하니까 그 규모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랑게 일대에서는 아주 이름난 와인 메이커로 알려져 있답니다. 와인에 빚은 것을 보면은 레벨로 100%로 다음에 규모는 무려 숙성은 이렇게 슬라보니아산의 오크통에서 그 다음에 프렌치 오크통으로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스테인리스 탱크로 이동을 해서 또 추가 숙성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군데 이렇게 거치면서 와인을 빚는 숙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테이스팅 노트는 색상은 레드칸에 뜨고 붉은 이 과일향에 풀바디하면서 부드러운 탄닌과 긴 피니시가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DOCG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 유통사는 와이넬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 지금 브랜드가 로케 디 카스텔레토로 되어 있습니다. 로케 디
카스텔레토. 이 와이너리는 치코라는 별명을 지닌 에메스도 파센나라는 분이 1950년대에 이 포도밭을 와인 생산자로 입지를 굳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넓은 포도밭을 갖고서 보관, 다음에 와인의 유통,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현대화 모든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훌륭한 와인을 빚는 와이너리로 알려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로케디 카스텔로토 그리고 별칭은 치쿠라는 별명을 갖고 이 와이너리가 운영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인 양조는 이 역시 레벨로 100%고 숙성은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와 오크통 숙성 총 4년간을 숙성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테이스팅 노트는 루비 칼라와 라즈베리, 감초 등의 향을 보이고 풀바디하면서 타닌의 균형감과 훌륭한 피니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DOCG고 이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곳은 동안 와인 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4개 와인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끝내고 제가 늘 와인의 이야기, 포도종의 이야기를 끝내면은 어떤 음식하고 매칭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이 전부 다 레드 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육류하고 매칭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의 이렇게 그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와인 마스터이면서 저희 와인 리뷰에 필진의 한 사람인 이반 골드슈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조아나 시몬이라는 분이 쓴 매칭 해설의 그 음식 파트너를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송로버시 깃든 요리. 송로버섯은 저는 그렇게 자주 먹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송로버시 깃든 요리. 두 번째, 다양한 육류 고기를 혼합해서 만든 스튜. 세 번째는 튀긴 이렇게 사냥고기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즈와 파스타. 마지막으로 암소고기. 이러한 5가지의 디쉬, 즉 우리가 요리가 이 와인들에 잘 매칭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이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바를로나 바르베르나 하여튼 네비올로로 빚은 와인이 있으시면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와인이 부드럽고 길게 이렇게 피니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를 않다는 것을 마지막 말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